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미연합사의 북한 접수,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 방송에서 미국이 윤석열을 지금 대통령 당선자를 통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어느 분이 이제 야, 왜 윤석열을 찬양하느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윤석열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외 정세가 지금 흘러가는 게 한반도가 통일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급해서 중국을 빨리 지금 해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북한을 접수를 하고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통일 작업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검사로 있을 때 죄 없는 박 대통령한테 죄 뒤집어 씌우고 뭐 국정원 기무사 직원들 몇백 명 잡아들이는데 앞장섰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저기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친이계들, 의회 쿠데타 세력들 걔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그 제주 4.3 사건 가가지고 추념식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다고 제가 비판하는 방송도 올리고 했는데,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국내외 정세가 그렇게 통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윤석열이 통일이 될지 통일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앞으로 미래는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뭐 좀 봐야겠죠. 뭐 저기 5년 안에 뭐 속된 말로 갑자기 죽을 수 있고 하니까는 그건 몰라. 그런데 지금 국내외 정세를 놓고 보면은, 야,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냥 한반도 통일시키는구나, 미국이 그냥 마구마구 밀어붙이는구나, 그걸 같이 보여드리고 이제 같이 소위 말해서 군사적 움직임을 쭉 보면은 통일하는 걸로 가는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하고 지금 전부 다 연결돼 있고,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미연합사의 북한 접수,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친 이게 지금 하나의 궤적으로 흘러가는데, 그거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한 1시간 걸립니다. 그 1시간짜리 여러분 보시겠어요? 안 보지? 그 보면 또 이해를 합니까? 그 국제정세를 다 알아야지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편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보세요. 차근차근 시리즈로. 예. 자,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을 영화를 제작합니다. 영화 후원은요, 건국이념 보급회 국민은행 411-401-01-234900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8월 15일날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30년 그 활동을 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위성방송, 한인지상파 방송 통해 가지고 배포하고, 하와이 국제영화제에도 출품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북한이 열리면 북한의 김일성 주석궁에서도 틀고 저기 북한 주민들한테도 또 배포할 수 있겠죠. 지금 국내외 정세를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자꾸 국내 정세만 보세요. 이 국제 정세 같이 봐야 돼. 지금 하와이를 봉쇄를 했대, 무슨 코땡땡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는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한 2~3천 명 죽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 그런 게 1년에 10개에서 한 15개가 나타납니다. 과거에 사스가 창고래가 난리가 난 게, 전 세계적으로 엉망진창 난리가 난 게, 사스가 어디 홍콩에서 이렇게 퍼진 거 아닙니까? 그 홍콩의 기자들이 이 진원지가 어딘지 찾아가니까 그 광동성 거기 어디야.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관리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야, 뭐 너 몇 명 죽었는데, 아이고 몇십 명 죽었어 하니까, 야, 몇십 명 죽은 가지고 그래? 야, 우리 맨날 2~3천 명 죽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전염병이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중국 입장에서는 몇십 명 죽은 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그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홍콩 기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언론에 쓰면서 전 세계로 타진되고 하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퍼졌던 겁니다. 예. 그런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지금 무슨 코땡땡 전염병이 가지고 2,500만 명의 그 상해 인구 중에 뭐 1,300명이 뭐 저기 그거 됐다고 감염됐다고 확진자가 나왔다고 뭐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시진핑하고 상해방하고 지금 패권 다툼하는데 상해방의 근거지인 상해의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상해방의 돈줄을 끊고 상해방의 그 하부 조직들을 뭐 체포하든지 사살하든지 그러고 뭐 전염병으로 죽었다 하고 뭐 뒤집어 씌우고 그 속된 말로 그 비상계엄 선포한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거고 사실상 내전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상해만 그러나요? 아니 중국 도시 전역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앞으로 중국에서는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누가 비즈니스를 하겠냐고?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사실상 내전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시진핑이가 올 뭐 연말에 3년임을 하려면 외부의 전쟁을 해가지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지 내부를 단합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만은 저기 그럼 언제 대만 침공할 거냐? 장마철 지나고 태풍 지나고 뭐 한 8, 9, 10 뭐 그때쯤 되면은 뭐 날씨가 그나마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때쯤 하겠지. 그럼 대만을 침공하면 먹을 수 있냐? 대만도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쉽게 점령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미국이 뒤에서 각종 미사일 대주고 전투기 대주고 뭐 하니까는 쉽게 접수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전쟁을 해야지 내부를 단속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그 밀고 들어가면서 폭격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이 우크라이나에 그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있다. 우리는 그걸 폭격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북한은 생물학 무기 뭐 미사일 ICBM 핵 그걸로 미국을 위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은 미국도 북한 접수하는 거는 그거는 뭐 러시아도 오케이 하는 거고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정신없고 내전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딱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북한을.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지금 당선자가 누구야?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이 앞세워가지고 북한을 접수를 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윤석열 왜 찬양하느냐, 뭐 방송 왜 이거 뉘앙스가 이상해졌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자,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바이든 아들이 중국의 에너지 기업한테 돈 받아먹고 뭐 우크라이나에 돈 받아먹고 뭐 그리고 뭐 등등 그런 게 터져가지고 CNN 같은 친민주당 계열의 언론사에서 좌파 매체에서 그 바이든을 까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이든만 까나요? 바이든 아들이 뭔데 돈을 받아먹어요? 바이든 아버지가 부통령 할 때 옛날에 오바마 정권 때 우크라이나 가서도 뭐 작업하고 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좀 터지니까 지금 바이든에 대한 탄핵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 민주당 지역도 공화당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선거 부정 관련해 가지고 뭐 재판에서 이 선거법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선거 부정들이 계속 지금 이 현실화 공론화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냐? 지금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만들어 놨다는 게 누가 했냐? 그거 오바마 정권 때 그 오바마 정권에서 그 했다고 청문회 나와가지고 뭐야 우크라이나 그 차관보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폭스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폭스뉴스에서 저기 국무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국무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국무부의 홈페이지 그 기사를 보니까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물학 연구소 만들고 세레모니하고 행사하고 그런 기사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합니까? 야 이거 유엔에다가 회부하겠다.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민주당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오바마 밑에 부통령할 때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것저것 온갖 뭐 이게 해먹은 것들 이런 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전쟁의 위기를 뭐 부추기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북한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악마고, 그 악마인 푸틴하고 트럼프가 친하고, 뭐 그렇게 하나 또 뭐 만들고, 야 우리가 북한 쳤다, 북한을 해방시켰다, 민주당은 선한 사람,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이전에 민주당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북한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야? 윤석열. 그러니까 이 앞세워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보려고 하면 국내의 군사 동향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 국내 뉴스만 보시면은 자꾸 매몰되면은 큰 그림이 안 보입니다. 자, 미국의 주방위군 전차 장갑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료 탄약 지금 전방에서 배급 훈련하고 있고,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부사령관이 동두천 미군기지에 왔다 갔다 고, 미 특수전 사령관이 UT 방문하고 가서 이제 한미 특수부대가 미국 가서 훈련하고 있고, 3월 18일 날 미 항모전단이 서해 진입해서 공중급유기 동원 장거리 폭격 훈련했고, 오키나와 미 해병대가 포항에 와서 훈련했고,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시가지전 훈련을 했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이 미 사세보항의 유료 탄약을 점검했는데 여기가 한 1000만 평 된대요. 그리고 사세보항에는 미 상륙부대가 있다, 상륙함들 기지가 있다. 그리고 미 병원선이 지금 한반도 접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못 들어가겠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딱 돌아가는 것만 보면 전쟁이야, 전쟁.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탄도 중량, 미사일 탄도 중량 해제했고, 사거리 제한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탄도가 뭐 2톤짜리가 아니고 지금 뭐 4톤, 5톤 뭐 탄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는 미사일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뭐예요? 다탄도 미사일 올라갈 때는 한 발, 내려올 때는 여러 발로 나눠지는 다탄도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장관이 프랑스 갔어요. 뜬금없이. 왜? 프랑스의 그 원자력 잠수함 그 기술 갖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한국의 핵무장은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모른 척 할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한국이 그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거 미국이 그거는 이미 승인을 해준 거고, 농축률 20% 미만의 그 핵연료를 탑재하는 게 프랑스의 잠수함인데, 그거를 한국에 도입을 하려고 간 게 아닌가, 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만약에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은 제주도 앞바다를 틀어막아 버리면은 이 중국이 함정이 한 360척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청도, 대련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청도, 대련에 몰려 있는 그 중국의 잠수함, 함정 뭐 이런 것들이 제주도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국의 핵잠수함이 어제 대만 앞바다, 뭐 대만하고 어디입니까, 필리핀 여기 앞바다를 막아버리면은 중국이 숨을 못 쉬죠. 예?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흘러가요. 한국이 앞으로 뭐 쿼드도 들어가고 오코스도 들어가고 뭐 5I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경제와 이 군사가 한 몸이 될 겁니다. 그럼 일본은 뭐냐? 일본은 지진으로 국가 기능이 완전히 지금 마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여기 파란색 원 보이시죠? 그 태평양으로 내려가는 봉쇄망을 막아주는 뭐 요 정도만 하고, 실제로 전방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는 이게 한국이 할 겁니다. 한국이 하고 북한을 접수시키고, 중국에 있는 그 미국 기업들을 북한으로 옮기고, 북한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렴하게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야지 미국에 그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미국의 물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게 그 작업. 그리고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030년 이전에
그 한국이 통일될 거고 2040년경이면은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역으로 들어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2030년 이제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게 막 숨막히게 돌아가요. 지금 급하다.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고 서해로 들어왔다고 미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하니까 알지. 그리고 지금 미군이 신형 아파치 24대를 배치를 했는데 여기는 뭐 무인기를 달고 다닌다 합니다. 그러면은 아파치 뭐 24대가 출격하면은 수백 대의 북한 전차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차 장갑차가 날아가겠죠. 30매의 체인건이 한 1200발이 탑재가 되는데 한 대당. 그러면 이게 24대면 28,000발 30mm 체인건이면요 수류탄만 하면 총알이 그러면은 적 중국군 뭐 북한군 할 것 없이 기갑 장비들이 한 뭐 몇만 대가 그냥 걸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도 지금 아파치 36대인데 추가로 지금 더 도입한다는데 36대만 해도 30mm 기관포 같으면은 저 수류탄이 43,000발이 쏟아지는 겁니다. 대전차 미사일 576발.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군의 그 아파치 헬기 60대가 뜨면요. 적 전차, 장갑차, 뭐 트럭 등등등 그 뭐 거의 한 몇만 대 이상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도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뭐가 있어요? 500MD 250대를 또 무인기로 바꾼다 그러지. 코브레 헬기 70대 있지. 그 소형 무장 헬기 뭐 올해 연말부터 나오지. 뭐 수리형 무장 헬기 뭐 나오지. 뭐 무인기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국군이 북한에 딱 올라가는 순간 북한 압록강 두만강 뭐 그 일대에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되는 순간 한국과 미국의 이 공격 헬기를 중국군을 못 막아냅니다. 그러면 중국은요 북경을 수도를 저 내륙으로 옮겨야 됩니다. 중국군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중국군의 육군 역할을 해주면서 이 만주에 있는 그 중국군은요 육군의 기갑 장비들이 형편없습니다. 그냥 뭐 2세대 오래된 장비들이라고 그냥 북한 애들이 중국으로 안 넘어오는 거 잡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무장 경찰 수준인 거지 군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미 연합군이 이 무장 헬기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주는 그냥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북한을 지금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지금 4월 중순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아마 뭐 유지 보수 잘 안 된 것들 점검하고 하면은 한 7, 8 뭐 한 2, 3개월 걸리고 그러면 뭐 8월 달 되면 장마 끝나고 태풍 끝나고 선선하고 하니까는 8, 9, 10 그 사이에 미 중간 선거 하기 전에 아마 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국도 3년임 하려고 하면은 시진핑이가 대만 접수를 해야겠죠. 대만 접수를 하면은 그와 동시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두 군데서 전쟁을 못 하거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사령관 요청으로 5분간 독대를 했다. 저 평택 미군기지 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5분 동안 독대할 수 있는 건 사인밖에 없어요. 한국의 핵무기 반입, 뭐 사드 반입, 뭐 저 이지스 오쇼 반입, 그리고 저 한미 저 전자권 미국이 이제 사용하겠다. 2022년 5월 9일 0010으로 그 한국군의 통제권을 미국한테 넘깁니다. 뭐 그런 거 미리 사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사파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그리고 저기 뭐 그 외에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북한 접수하면은 이 발해만 안에 있는 유전이 지금 대동강하고 연결돼 있으니까는 야 그런 거 우리 반반 나눠 먹자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북한을 어떻게 뭐 접수하고 어떻게 뭐 저기 재개발하고 뭐 그런 것들 미리 사전에 약속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인을 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그 중에는 뭐 또 뭘 사인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한국의 국익을 팔아먹었다고 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자가 뭐 이념에 대해서 이념도 없고 뭐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깡통을 내세워 가지고 뭐 자급하기 편한 거지. 야, 그 밀어붙여 하면 또 밀어붙이는 거 잘하잖아. 예. 그리고 한국의 경찰을 그 경찰청장을 장관급을 올리고 FBI로 만들고 그래야지 북한에도 경찰서 만들고 한국의 종북 주사파 잡아들이고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내가 이거 좀 난감한 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시간이 길어져. 그래서 내가 잘라서 이야기하면 또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니까는 또 막 욕을 하세요. 야, 씨, 이 허황된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까 국내외 정세를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같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예. 자, 자발적 구독료는요, CMS 18770248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은 저희가 활동하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